네, 스코프와 클로저에 대해서 테크톡 진행할 이한결입니다. 네, 먼저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코프라는 것은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모든 중괄호를 의미합니다. 중괄호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알아볼 거고요. 전역의 안에 이제 스코프들이 중첩으로 쌓여 있을 때 함수에 사용된 중괄호도 포함이 되고 if문이나 while문, for문 등 모든 중괄호를 스코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역에 가장 가까운 스코프를 첫 번째 스코프라고 하고 그 내장되어 있는 스코프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스코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때 전역에 A라는 변수가 있고 첫 번째 스코프에 B라는 변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C, D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첫 번째 스코프에서 D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스코프에서 C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코프에서 전역에서 선언된 A라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가 선언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스코프에서 A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해당 스코프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스코프에서 B와 C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스코프에 B와 C라는 변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상위 스코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해당 변수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있으면 그 값을 참조를 하고 상위에도 없으면 그 다음 상위 스코프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간 후에 검토를 하고 해당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 값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첫 번째 스코프에 A라는 변수, C라는 변수를 참조를 하려고 하는데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A는 전역에 있는 변수를 참조를 하게 되겠죠. 네. 근데 C는 내부에 있는 스코프, 즉 두 번째 스코프에 있기 때문에 C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로만 올라가서 그 변수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스코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올라가서 C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C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지금 확인한 상위 스코프를 거쳐서 올라가면서 참조값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는 스코프 체인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스코프 중에 함수 스코프를 예를 들 건데요. 전역 안에 함수가 선언이 되었고 전역에 숫자라는 변수가 있고 함수 내부에 또 숫자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제 전역에 있는 숫자라는 변수와 함수 내부에 있는 숫자라는 변수는 서로 다른 값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코프가 함수 레벨 스코프가 아니고 기본적인 아까 예시로 들었던 스코프라고 한다면 이 둘의 번지수는 같은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때 에러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역에 있는 숫자라는 변수랑 if문 안에 있는 숫자라는 변수를 다른 값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가장 최근에 선언된 이제 변수에 해당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if문 안에 있는 스코프이기 때문에 함수 레벨 스코프가 아니죠. 네. 근데 if 내부에 있는 스코프에서 숫자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전역에서 숫자라는 변수를 참조를 해도 그 값이 가져와집니다. 근데 함수 레벨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전역에서 그 값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레벨 스코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블록 레벨 스코프라고 한 이유는 블록 레벨 스코프라는 거는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스코프, 모든 중괄호를 뜻하는데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된다면 이 품문 안에서 숫자를 선언을 했을 때도 전역에서 참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품문 안에 스코프에서 선언을 했지만 전역에서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블록 레벨 스코프가 아니고 비블록 레벨 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함수 레벨 스코프와 전역 그리고 비블록 레벨 스코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모두 변수명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함수 내부에 있는 숫자는 고유한 변수고요. 지역 변수이고 전역에 있는 숫자나 비블록 레벨 스코프 즉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if문 안에 스코프 안에 있는 숫자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역에서는 숫자에 10을 대입을 해줬고 if문에서는 숫자에 100을 대입을 해줬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입한 값이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드 작성을 하다 보면 전역에서 사용하는 변수명을 실수로 if문에서 혹은 다른 비블록 레벨 스코프에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로 고유한 변수로 사용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크마스크립트 6에서 나온 let이라는 선언문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기 때문에 if문 안에서 만약에 선언을 했다면 전역 변수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let이라는 선언문을 사용하면 if문 안에 있더라도 전역에 같은 변수명을 전역에 있는 같은 변수명의 값과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함수 내부에서라도 let을 사용하여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프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리고 컨스트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let은 이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재선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컨스트는 값을 변경을 할 수 없고 재선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언문을 사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레벨 스코프이지만 블록 레벨 스코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렉시컬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 정적 스코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거는 숫자의 1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1이 실행이 됩니다. 함수 1이 실행이 될 때 그 내부에 함수 2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함수 2는 단순히 숫자를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숫자를 출력하는 기능 자체가 함수 1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숫자가 함수 1 내부에 선언된 2가 출력이 될 줄 알았는데 전역에 있는 숫자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렉시컬 스코프의 정의인데 함수가 다른 함수 내부에서 실행이 되었어도 함수가 어디에서 선언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상위 스코프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코드는 왼쪽 코드인데 답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왼쪽 코드와 오른쪽 코드가 같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스코프가 아니고 렉시컬 스코프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두 가지 특징에 추가해서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는지보다 어디에서 선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성의 스코프를 결정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걸 저희는 렉시컬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로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클로저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된다면 그 안에 지역 변수가 먼저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종료가 된다면 그 내부에 있는 지역 변수나 안에 포함된 내포된 데이터들이 삭제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함수 2를 포함하고 있어서 함수 1을 외부 함수라고 하고 함수 2를 내부 함수라고 칭할게요. 네. 근데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변수, 즉 지역 변수를 참조를 하고 있을 때는 함수 1이 실행되고 그러니까 외부 함수가 종료가 돼도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변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함수의 변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예시를 코드를 통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먼저 보시면 함수가 하나 있고 변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지금 증가 함수라는 함수가 3번 실행이 됐죠. 네. 그때마다 숫자 0이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준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근데 함수가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하면 기존의 값이 있던 1이 유지가 되지 않고 사라진 후에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더해진 숫자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파란색 111이 지금 결과값인데 값이 유지가 되지 않고 매번 초기화가 되는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로저를 사용한 오른쪽 예시 코드를 보면 증가함수라는 외부 함수 내에서 리턴 값을 내부 함수의 또 리턴 값으로, 그러니까 외부 함수의 변수를 참조된 값으로 반환해주는 클로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변수를 참조를 하게 되면 그 변수는 함수가 종료가 돼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3번 실행이 됐는데 처음에 숫자가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그 다음에 증가된 숫자가 리턴으로 반환하게 되고요. 내부 함수에서 참조를 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 후에 또 증가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유지된 값에서 또 더해진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또 함수가 실행돼서 최종적으로 3번 실행했을 때 3번 증가가 된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저라는 개념은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를 참조를 했을 때 외부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지역 변수는 삭제되지 않고 값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로저는 불변성과 안정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불변성은 아까 코드 왼쪽 예시 코드는 계속 초기화가 돼서 변했는데 함수가 끝나더라도 그 값이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해카톤 마치겠습니다.